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 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먼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0억 원대 불법 자금 혐의 가운데 6억 7천만 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6억 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자금이고 7천만 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건넨 뇌물입니다.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회유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꿨고 일관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구속될 수 있는 궁핍한 처지였다는 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부정확한 진술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돈을 마련한 대장동 사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육상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는데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인근 포항과 울산은 물론이고 경기에서까지 지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땅을 울리는 큰 소리가 잠을 깨웠습니다. 뒤이어 땅이 흔들렸습니다. 자는 도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침대 위에서 팍 떠보더라고. 드르륵하면서 막. 편의점 근무자가 놀라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곧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 서성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난 지진 중엔 가장 강했습니다. 7년 전 국내 최대 규모 지진이 났던 경주시. 이번 진앙지는 당시 진앙지와 직선거리로 약 21.8km 떨어진 곳입니다. 딸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엄마 죽는 줄 알았다 이러던데. 옛날에 그래놨더만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진동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울산은 물론 충청, 경기에서까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제가 건물 밖으로 나갔었어요. 여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들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잊었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요거를 딱 겪어보니까 잊은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 문화재는 내일까지 정밀 안전 점검을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기상청은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주시는 지진이 발생한 지 50분 가까이 지나서야, 경상북도는 34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그마저도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빈 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4시 55분 기상청은 지진 발생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 이질 났지 뭐야. 지진이 지나간 34분 뒤 경상북도가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시간도 늦었지만 내용은 더 부실합니다. 건물 붕괴 등에 주의하라고만 썼습니다. 좀 불안하죠. 이런 정보가 늦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니.
다시 14분이 지난 오전 5시 43분. 이번엔 경주시가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나마 야외 넓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등 대피 요령을 담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우왕좌왕들 운동장 갈래도 한참 가야 되고 그래 하니까 일정한 장소도 안 가르쳐주고 하니까 늑장 안내란 지적이 나오자 경북도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간 시간에 문자를 좀 자제하라는 이런 또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내부 이제 절차를 거쳐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뒤 정부는 늑장 경보를 막겠다며 재난 문자 시스템을 뜯어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교사가 앉아 있습니다.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습니다.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 또 한 번 연기를 빨아들입니다. 전자담배 피우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문제에 삼았습니다. 학교는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반성에 그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주신 거고. 담배 피운 건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평소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시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하셨고요. 딱 한 번이었다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한두 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은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봤다고 그걸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좀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담배를 피운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에서 판매 중인 즉석 마라탕에서 박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또 위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전에도 음식에서 쥐 배설물과 구더기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편의점에서 팔리는 즉석 마라탕입니다. 음식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여성. 이물질을 길게 펼치자 날개와 몸통까지 영락없는 박쥐 모양입니다. 방향을 돌려보면 작은 다리까지 보입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업체 측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업체는 중국 내에서 6천여 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며 즉석 식품까지 파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업체가 판 마라탕에 든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습니다. 当时我把它夹起来的时候是没有看见的，后来我放嘴里了，然后正好在我眼前那个虫子，然后我就直接看见了，真的很恶心。 또 업체가 운영 중인 식당에선 쥐가 갉아먹은 재료가 그대로 조리에 사용됐습니다. 지난 6월 대학 교내 식당에서 쥐머리가 나오고 칭다오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등 중국 식품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